우리는 인간과 본질적으로 창조된 놀라운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들의 기원을 반영하도록 초대합니다. 비디오를 즐기십시오. 한번 실제 제목. 고고학자들은 2018년 카자흐스탄의 외딴산의 한가운데에 장례식 마운드를 찾았을 때 그들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이사이게스 하일런즈즈에서 그들은 3,000개가 넘는 금 보석류와 귀중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지역에 살았던 군주와 사커의 왕실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컬렉션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묘사되었으며 약 2,800년입니다. 타어베거타이 산맥은 도달하기가 어렵고 견고한 땅으로 덮여 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무덤이 결코 약탈되거나 도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높은 위치 사람들을 묻기에 훌륭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고고학자들이 거의 3,000년 후에 나타날 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수된 물체에는 플라크, 체인, 금 목걸이, 금 접시 및 장식적인 금 벨이 포함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발견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때 의류에 고정된 작은 금 계정으로 마이크로 고르라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현대 기술로도 우리가 그것을 복제하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사카가 스키타이인들의 유목민 지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번, 브라저의 네스. 스코틀랜드의 북쪽 해안을 향하고 있는 괴양섬은 수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점령되어 왔습니다. 오억리 섬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인 브라저의 네스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수많은 귀중한 유물을 밝혔지만 2018년에 빛을 발하는 은신처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해의 고고학자들은 3만 개가 넘는 세라믹 조각, 정착지의 첫 주민들의 뼈, 돌과 뼈로 만든 도구, 신석기 시대에 놀랍도록 밝은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도끼는 부지에서 회수된 2개의 광택 돌기축 중 하나이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훨씬 밝습니다. 두 아티팩트 모두 도구로 광범위한 사용의 명확한 징후를 보이지만 여기에 있었던 건물에는 천장으로 석재 슬래브가 있었지만 나무 빔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도끼는 5,000년 전의 빔의 구성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정착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두께가 1.8m의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3번. 상어 위에 이상한 것. 상어가 인간의 살에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공격은 극히 드물며 상어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먹이로 찾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기회주의적 지식이며 수년에 걸쳐 모든 종류의 물체가 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832년 서부 인디 어부들이 상어의 배 안에서 대포 총알을 발견했을 때 가장 이상한 발견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차례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상어가 스스로 그것을 삼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총알에 누군가가 총알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죽은 후에 물에 빠졌고 대포 총알과 모든 것, 우리는 상어가 인간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상어 내에서 발견되는 다른 비정상적인 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스킨 코트, 불독, 그의 스트랩이 켜져 있더라도 완전한 중세 갑옷조차도. 이 마지막 발견은 16세기 프랑스 자연주의자 기 일러론 기욤 란덜러트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상어는 갑옷을 도장과 혼동했다고 결론 지었다. 번호 4. 송환 녹색 석관. 최근 뉴스에서의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석관으로 2023년 1월 송환 캠페인 후 미국에서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이 관이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그려진 사람의 이미지가 녹색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녹색 석관 기지만 눈에 띄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2300년 전에
왕조 기간 동안 이집트 사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미국에 도착했습니까? 이 석관은 몇 년 전 학대로 괴짜로부터 불법적으로 약탈당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독일의 여러 구매자를 통해 2013년 휴스턴 자연 박물관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박물관이 석관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 가치는 약 1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번호 바어버그 카그즈 발견. 우리의 다음 발견은 우리를 스웨덴으로 데려갑니다. 2022년 봄 바르베르크시의 톱니로 알려진 두 개의 중세해양 선박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박은 철도 터널 건설 전의 고고 학적 전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땅은 이제 건조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도시의 해안선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톱니는 매우 드문 발견이며 같은 장소에서 두 개를 찾는 것은 전례 없는 것입니다. 둘 중 가장 큰 것은 스웨덴에서 발견된 자신의 종류 중 가장 잘 보존된 것입니다. 별의 거의 전체 측면은 길이가 20m이고 폭은 5m입니다. 가장 작은 선박은 덜 완전하지만 여전히 8x5m 헬멧의 한 부분을 유지합니다. 목재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선박은 1346년에 지어졌으며 1357년에 가장 작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무는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가라앉거나 난파선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6번 얼러베런의 난파선의 신비. 얼러베런의 난파선은 약 330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집니다. 그것은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풍부한 난파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은 1982년 터키 부조스, 터키시 부조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강렬한 해양고고 학적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수된 보물 중에는 구리 인곳, 포도로 가득 찬 세라믹 용기 및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의 이름이 있는 금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선박의 디자인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키프로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불행하게도 탄소 데이트는 불가능한 나무가 거의 없으므로 난파선의 나이는 니퍼티티 딱정벌레를 기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선박은 엄청난 양의 청동을 운송했으며 이는 모든 것이 단일 구매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당시 지중해의 복잡한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보트에서 발견된 주석 불가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원격 광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이 매혹적인 발견에 더 많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번호 7. 인도 마하라슈트라, 머하라시트러에 있는 사드리, 서드리의 외딴 산맥에서 신비한 발견. 드론 조종사는 바위에서 끔찍한 발견을 하고 들어올 때 창백해집니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멋진 공중 전망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지만 드론 오퍼레이터는 허리어의 역사를 여행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가파른 산 지형의 꼭대기에 위치한 수직 절벽 위에 작은 문이 드러났습니다. 허리어 자신의 강력한 것은 그의 도전적인 수직 상승으로 유명하며 하늘을 향한 사다리처럼 바위에 직접 조각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경로 중 하나이며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야다바 왕조의 요새 데이터의 구조는 마라타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요새는 역사적 중요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인상적인 파노라마, 전망으로 유명하지만 이 작고 독특한 발견은 새로운 미스터리층을 추가했습니다. 드론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는 요새 꼭대기의 바위에 내장된 작은 노화문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 도로에서 숨겨져 있는 요새의 덜 바쁜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등산객이나 탐험가에게는 즉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자연적인 암석과 거의 합쳐졌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조차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 무인 항공기 운영자가 내부에서 모험을 시작할 때까지 문이 최근에 문을 열었는지 또는 수세기 동안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때 냉담한 감각이 그를 감싸서 목의 머리카락이 강렬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압제적이고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들어있는 공기는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빨리 돌아서서 떠났고 무언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벗지 못했습니다. 번호 8. 터키 남서부의 데렌 리버 강둑에는 카우노스 무덤이 있으며 인상적인 석회암 절벽에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의 마운드로 이 지역의 역사에서 독특한 장소를 차지하는 예기치 않은 역사적 발견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이 무덤, 특히 드론이 캡처한 이미지를 통해 이 무덤의 공중 전망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고무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터키 의 부분에서 한번 번영한 고대 문명의 기술과 영적 신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기원전 9세기경에 설립된 고대 도시 카우노스의 일부입니다. 코노즈는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캐리어와 리셔의 두 가지 중요한 지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도시가 상업용 항구로 개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와 중요성이 자랍니다. 그러나 카우노스를 무덤으로 만드는 것은 도시 자체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신비와 위험이 바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절벽 위에 큰 높이에 위치한 드론으로 만든 발견은 최근 몇 년 동안이 놀라운 사이트를 강조했습니다. 무덤은 기원전 1세기 사이의 도시의 왕, 귀족 및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2세기 A.D. 바위의 가파른 얼굴에 조각된 무덤은 고대 사원의 외관이 나타납니다. 각각에는 큰 사원의 건축물을 모방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절벽에 숨겨져 있는 기둥, 페디멘트 및 장식품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은 인상적이지만 드론에서 찍은 이미지는 건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보여줍니다. 번호 9. 세이버 이빨 호랑이.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오랫동안 멸종되었지만 종종 선사시대의 생물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예로 인용됩니다. 2019년 6월 현재 우리는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두 곳에서 추출한 세이버, 치아의 타이거스의 두개골을 연구하여 머리에 한 입으로 한 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연구를 마친 후 전문가들은 이제 송곳니 치아의 예외적인 힘 덕분에 짐승들이 또 다른 위대한 고양이의 두개골을 한 번에 물린 상태로 뚫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경우 모두 두개골에는 눈 사이에 거의 직접 드릴링 마크가 있으며 다른 종의 치아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맘모스와 다른 위대한 생물과 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영토나 생식 커플과 같은 것들을 위해 그들 사이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패자에게 빠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 같습니다. 번호 10. 작세네할트의 장례식 의식. 고고학자들은 2020년 9월 독일의 섹스넨할트에서 다음 발견을 했지만 아직 그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게르만 무덤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 1500년 전에 묻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장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숭배나 종파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명의 여성의 골격은 무덤 중심에 있는 가마솥 주위의 원형 형성으로 배열되며 부족 지도자 또는 주님의 화장된 유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덤의 다른 부분에는 희생된 동물의 뼈와 많은 양의 금이 있습니다. 무덤은 거의 퇴폐적인 분위기로 묘사되었습니다. 무덤의 소유자의 정체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비슷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가금류를 건설하는 동안 실수로 깨지지 않았다면 전문가들은 결코 이 무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청동 가마솥에 있는 사람의 아내 나종은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살아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11번. 동물 생물의 기원. 논리적 결론이 될 때까지 진화론을 따르면 모든 동물은 공통 조상을 가졌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과학자들은 자신이 그 생물을 확인했으며 아름답지 않다고 믿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5억 5,500만 년의 원시벌레이며 머리, 대기열 및 명확하게 정해된 대칭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보는 원시 방법은 육체에 쌓인 수화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는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장실부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며 화석은 호주의 토양 깊이에서 추출한 암석 조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쌀 한 알보다 크지 않으며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기소될 때까지 명확하게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커리어 워라이오티어는 이름을 지어졌으며 가장 오래된 파터가 발견된 것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시대에 살았으며 지구상의 첫 번째 다세포 방식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선사시대의 대량 멸종 사건에서 사망했지만 이것은 적어도 1억 년 동안 살아남은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 과정에서 미래의 동물 생활을 위한 길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번호 12. 로어 노크의 신비. 16세기 말 로어 노크 섬에서 사라진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소설 작품과 심지어 하나 또는 두 개의 공포 영화의 주제였지만 2020년 2월부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두 곳에서 고고학 작품 덕분에 결정적인 반응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사라짐은 1587년에 공급품을 모으기 위해 영국으로 항해했으며 1590년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오래된 집, 친구 또는 가족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착민들이 내륙으로 이사하여 두 개의 미국 원주민 공동체에서 호토라 섬에 있고 로어 노크 부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동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현장에서 금 실링과 가벼운 16세기 칼의 손잡이가 발견되었으며 해터러스 아일랜드에서는 유럽 출신의 구리 인곡과 아이언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정착민이 왜 이사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마침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번호 13. 그들의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바이킹은 강철로 지어진 무기인 얼프버아이 수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품질이 여전히 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에서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171개의 얼프버아이 수어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칼은 녹는 강으로 알려진 불순물이 없는 거의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철을 녹여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얼프버아이 강철은 당시의 다른 검보다 3배 더 많은 탄소를 함유하여 더 강력하고 유연하며 가볍습니다. 이 수준의 순도와 탄소 제어는 산업혁명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위협이었습니다. 번호 14. 고대 금 발견. 영국 역사에서 발견된 금 공사의 가장 오래된 예는 박물관에 있었지만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4,500년 이상이니 금 스트립은 차고 판매 시계를 위해 예비 부품 상자 내부의 수집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차고 또는 벼룩 시장의 판매와 동등한 영국인입니다. 금 스트립을 보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존 워크맨은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가져갔다. 그들은 나이를 확인하고 청동기 시대의 보석 조각이나 검 장식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비슷한 기사가 이전에 발견되었지만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그 시대에 매우 드물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금광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는 금은 타격으로 얻었을 것입니다. 너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이 그것을 팔기로 결정하면 최대 3,0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지불한 금액 100배 이상이므로 그것을 팔기로 결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